안녕하세요, 수영인 여러분. 브레이크아웃 스윙의 진행자 남기웅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수영의 즐거움을 나눌 일명 요즘 물의 정령이라 불리죠. 주장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장훈 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의정령 주정원입니다. 아, 요즘 인사가 탁구장에서 좀 잠깐만요. 인사가 너무 어색한데요. 인사가 저희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아, 예, 자연스럽게 좀 하세요. 예, 예,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약간 텐션을 조금 억지로 높여야 되니까. 예, 전 네. 좀 있으면 올라가겠죠. 네. 예, 이제 저희가 팟캐스트를 시작한 이유는 뭐 수영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나 뭐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 다 국가대표까지 수영을 했잖아요. 이제 주정훈 씨는 수영을 몇 년 정도 하셨나요? 저는 정확히 따지자면은 2001년부터 했어요. 2001년부터 저기 그 동네 함지골 수련원이라는 그 청소년 수련원에서 끌려가듯이 가가지고 시작을 왜 했냐면 아버지가 수영을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못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약간 망신 아닌 약간 그런 걸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아들도 빨리 시켜야겠다 해서 데리고 갔는데 이제 물을 너무 무서워한 거지. 음,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처음에 2001년에 물에 들어갈 때 안겨서 들어갔어 거기 선생님한테. 음, 그때부터 시작했지. 예. 수영을 그러면 이제 별로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닌 강제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장훈 씨가 생각하는 수영의 매력은 뭘까요? 수영의 매력. 네. 수영의 매력. 수영의 매력이 뭐지? 뭐죠? 기웅 씨는 뭐라고 생각하죠? 남희 어, 씨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는 수영을 5살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27년 정도를 했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수영의 매력은 자유로움인 것 같아요. 자유로움. 이제 자유로움. 지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동작이나 뭐 감각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랑 이제 개운함? 수영을 하고 나면 이제 또 엄청 개운하잖아요. 물론 어떤 운동이든 하고 나면 개운한데 그 개운함이 주는 매력이 수영장으로 자꾸 부르는 게 아닐까. 좀 시원한 느낌이 좀 수영장으로 부르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즘 이제 선수로서 말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 운동으로서 생각했을 때 이 수영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딱 하고 씻고 나오는 거. 음, 운동을 이제 유산소를 좀 하고 씻고 나오면 개운하잖아. 음. 일단 그게 내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 큰 이제 장점인 것 같아. 음. 그것도 이제 하나의 매력인 거지. 운동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게 이제 부상이 없다? 생각보다? 부상이 좀 덜하죠. 예. 위험이 좀 적다? 그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이제 수중에서는 중력이 덜 있기 때문에 그 부상의 위험이 좀 적죠. 음. 그래서 재활 운동으로 이제 수영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근데 이제 반대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음, 장소의 구애를 많이 받는다. 장소. 예. 지금 진입 장벽이 높다. 뭐 그런 이야기인가? 음, 그쵸. 하고 싶어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등록을 위한 음, 싸움이 치열하죠. 보통은. 그거부터 경쟁인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진입 장벽을 자꾸 높이고 어렵게 만드는 게 이제 장소인 것 같아요. 음, 그때 우리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음. 그 우리나라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 시스템이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제 강습 단계별로 이제 강사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봐준단 말이야. 음, 단체의 강습이. 근데 음, 또 그 공단에서 하는 그런 나라에서 하는 운영하는 그런 수영장들은 되게 저렴해. 음, 저렴해 가지고 그 그 퀄리티가 제 생각에는 그 외국에 있는 그런 수영 강습 대비 엄청 그 퀄리티가 되게 높은 거지. 음. 음, 그래서 저는 좀 찾아봤어요. 왜
그런 일반 강습,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수업 말고 레슨이나 이런 거 말고 일반 강습에 거의 20명씩 받냐. 그래서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이제 강습의 기준이 아니라 영국 논문이었나? 안전에 대한 기준으로 이제 평당 뭐 안전 요원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최대 15명까지 뭐 한 명당 뭐 약간 이렇게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20명을 받는 것 같거든요. 등록을. 네. 한 반에? 한 반에 한 레인에. 한 그래서 레인에 이제 한 레인에 20명이라서 사실은 너무 많아. 한 반이라고 하면서 최대 40명까지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퀄리티가 크게 높진 않다.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도 엄청 힘들거든요. 40명을 볼 때는. 예.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많이 40명이라고? 잠깐만 40명? 예. 한 타임에 한 명이? 한 명이. 말이 안 되는데 그거는. 그래서 제가 대타를 좀 자주 가는데 이제 강습하러? 이제 대타를 자주 가는데 월초에 그러니까 연초나 월초에 한 번 대타를 가봤는데 진짜 40명이 들어와서 수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수영장은 이제 민간 수영장에 비해서 나라에서 진행하는 그러니까 운영하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너무 많고 사실 자격증도 생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수상 임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퀄리티가 좀 많이 낮다. 수업의 질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습에 대한 경쟁이 높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영장이 적다. 수영장이 적어서. 그래도 일단은 저렴하니까. 저렴한 수영장이 적고 그리고 어쨌든 수영장이 적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이지 않을까. 어린이 수영장은 너무 포화 상태고 성인이 즐길 만한 수영장은 너무 없다가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지어야겠죠. 어,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장훈 씨가 억지로 끌려갔는데 어쨌든 국가대표까지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만둘 수 있었음에도 뭐 공부를 한다거나 다른 스포츠를 한다거나 할 수 있었는데 계속한 이유가 뭘까요? 게- 아 이제 계속 선수 생활을 한 이유? 네. 어, 그것이 지금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이제 시키니까. 그렇다면 어느 순간부터 억지가 아니고 조금 내가 한번 여기에 승부를 걸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거는 이게 어렵다. 되게 질문 자체가 그냥 이제 시키니까 했고 억지로. 근데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어느 게 있었냐면 이제 예전에 되게 못했잖아. 내가 못했을 때는 이제 그냥 하기 싫으니까 못했었고 약간 뭐 체구도 작고 약간 그랬었는데 계속 못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무시당하니까 음, 그게 좀 어느 순간 갑자기 빡친 거지. 이제 화가 난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좀 열심히 하게 됐고 그래도 그 강제성은 없어지지 않았고 음, 어느 하다 보니까 등 떠밀려가지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20살, 21살, 23살 뭐 이렇게까지 갔는데 잘 하다가 갑자기 좀 못해진 경우가 있었어. 한번 2015년쯤에. 근데 그때 약간 뭔가 이때까지 그래도 했는데 이거를 좀 그래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올렸고 거기서 이제 또 어떤 생각이 한번 들었냐면 그래도 그만두기 전에 한국 기록을 한번 세워야겠다 생각 들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거지. 예. 그러면
그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예, 예, 노력을 했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떻게까지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특별한 거. 만약 특별한 노력도 괜찮고 나는 일상적으로 이런 노력을 했다. 이런 훈련을 예를 들면 뭐 BPS를 많이 했다. 수영적인 것도 좋고, 예. 외적인 그런 것도 건 좋고, 예. 그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 음, 이야기하기가 그냥 좀 그렇고, 음, 그냥 뭘 하더라도 이거 그냥 좀 괴짜 같은 생각인데, 내가 뭐 이 PC방에 와서 음료수를 이렇게 한 잔 하더라도 음, 이것은 이거 기록 단축과 연관이 있는 거다 생각을 하면서 마시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좀 찾아보고, 근데, 실제로 어떤 음, 영향을 미치는지에서 또 좀 찾아보고, 음, 그런 것도 하고 다 별거 다 했어요 그냥. 예. 근데 어쨌든 이 지금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예. 조금 수영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두고 하셨는지가 음,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수영에 대해서 당연하더라도 조금 네. 수영할 때는 좀, 만약에 내가 오늘 목표로 한 게 있으면은 그것을 반드시 다 어, 해낼 때까지 했어요. 음, 만약에 50짜리 뭐 30개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평영으로 하는데 옆에 누가 있다 이러면은 이 옆 사람에게 이게 한 개라도 진다면 내가 오늘 음, 이것을 오늘 실패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약물 끝까지 무조건 이기고, 그런 음, 식으로 하고, 어 그런 거죠. 뭐 아무리 힘들고 이제 몸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제 끝까지 자세는 유지하면서 그것들을 다 해내면서 다 이겨내는 거지. 그럼 그런 결국 걸. 음,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예, 끝까지 버티는 정신력 그리고 자세 유지를 할 수 있는 예. 것을 포인트로 잡고 하셨다는 거네요. 모든 게 정신력이죠. 어떻게 제가 음, 타고난 거라고 있다고 하면은 음, 약간 그, 그 될 때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될 때까지 하는 거. 음, 끈기. 음. 그런 게 약간 좀 어릴 때부터 타고난 거라 같아. 이게. 예. 저의 경우에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수영 훈련으로는 예. 조금 자영 선수였다 보니까 킥 킥을 좀 못 찼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을 들어가기 전에 캐치업 드릴을 조금 집중해서 했던 것 같고 킥 그리고 캐치업 드릴을 캐치가 잘 네. 안 돼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킥이 끊기지 않으면서 계속 캐치를 하는 걸 조금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물의 감각이 저의 경우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거에 대해서 맨날 이야기한 음,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한 적 있고 그 다음에 스컬링 좀 저는 수영이 되게 테크니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지. 예, 어, 물감을 키우기 위해서 스컬링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도 저도 장훈 씨랑 똑같이 연습량으로 버틴다던가 저도 생각보다 정신력이 약한 편인 것 같아서 남들보다 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전국체전 전에는 뭐 50짜리 4개를 시키면 5개, 6개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정신력으로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말하면 저는 크게 막 장훈 씨만큼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둘이가 지금 엄청 오래 알았잖아요. 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장훈 씨가 모든 걸 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훈련이다. 예를 들어서 그냥 평상시에도 좀 하기 싫거나 누가 괴롭히는 게 있으면 이건 나는 참는 훈련을 하는 거다라고 입에 약간 달듯이 뭔가 훈련하고 연관지어서 했다는 하는 걸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 진짜 좀 그런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어,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를 양으로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뭐 남들 쉴 때 운동하는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대표팀에 있을 때 정식적으로 훈련이 하루에 3번이 잡혀 있으면 좀 더 뭐, 하고, 네, 뭐 수영 들어오기 전에 한 번을 더 한다던가 그 끝나고 또 다음에 하고, 야간에 한 번 더 해서 총 5번을 채운다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네, 뭐 그 정도까지 해봤다가 좀 네, 하나의 노력 뭐 이렇게까지 해봤다가 되겠네요.
더 잘할 수 있었어 우리는. 아무래도 그런 게 예. 좀 아쉽긴 한데 우리가 이제 예.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그런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장우 씨가 생각하는 이제 평상시에 물의 정량을 하실 때도 뭐 수강생 분들한테도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음. 본인이 좀 생각하는 수영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 진짜 요즘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뭐랄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되게 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음으로써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음,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들어온다면 음, 그것은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음, 뭘 하더라도 새로운 걸 배우더라도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음, 아무리 좀 너무 이상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리 좀 새롭고 약간 괴짜 같은 거라도 음, 그것을 뭐 진심으로 배우는 자세로 받아들이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되게 도움이 될 텐데 좀 음, 그런 새로운 것에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수강생 분들한테 제가 이런 설득 시켜드리는 게 제 어떤 그 제 역할이고 그 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뭐 기본적인 거 좀 알려드리는 거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킥, 음, 풀, 드릴, 뭐 스컬링 이 정도만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려도 이제 음, 실력이 이제 이게 되게 하루하루 쌓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음, 열심히 하시니까 회원분들이 그런 걸 되게 강조해서 지금 일단 기본적인 걸 되게 강조해서 하는 편이고 음, 아, 일단은 뭐 그 정도 이제 뭐 하나씩 쌓여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렇게 열심히 그거를 열심히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예, 기본. 그러면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설득의 이제 과정에 들어가야 될 텐데 예,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설득을 하시는 편인지 아무래도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그죠. 무작정 이거 하시면 좋아요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거고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단 그냥 해봐요 이거 완전 맛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그 전에 방금 전에 말한 거 직전에 말한 거 말고 음, 일단 무조건 이걸 왜 하는지 저는 알려드려요. 무조건 음, 이것을 왜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뭐 이걸 만약에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워밍업 세트를 시키는데 음, 뭐 워밍업 뭐 400에서 200 가볍게 한다고 하고 뭐 킥, 풀, 드릴을 시키는데 뭐 음, 풀부터 할 때도 있고 뭐 킥부터 할 때도 있는데 킥 50 12개, 뭐 풀 50 12개, 드릴 50 12개를 이제 웜업 세트로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음, 이것을 단수해서 25m에서 1분 10초 사이클로 가져가고 킥을 음, 킥을 뭐 섞어가면서 뭐 어느 날에는 자역만 하고 접역만 하고 어느 날엔 뭐 접자하고 뭐 자접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것 정도의 변동성을 주면서 하고 어 뭐 배영 배영 백킥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함을 주면서 음, 어 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12개 뭐 풀 55초 사이클 자유형 풀 V 패드 끼고 12개. 잠만 멈출게. 어,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저 뭐 요즘 이제 일반인 분들에게 이제 뭐 저녁에 훈련 시키면서 시키는 게 이제 매일 패턴을 똑같이 음,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뭐 50 12개 킥, 50 12개 풀, 50 12개 드릴 하고 뭐 메인을 좀 다양하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 웜업 세트를 하면서 이제 컨디션 체크를 할 수도 있고 매일 똑같은 음, 걸 하면서 이것을 나중에 이제 뭐 다가오는 뭐 시합 전이나 어떤 뭐 그런 컨디션 조절할 때 이것을 뭐 사이클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개수를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컨디션을 올라오는 걸 이제
쉽게 느낄 수가 있어. 이런 걸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리죠. 선생님 뭐 킥이 이거 너무 많아요, 풀 너무 많아요, 딜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가져가줘야 뭐 좀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수영장에서의 태도는 일단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죠. 그러면 어쨌든 수영장에서 그러면 열린 마음으로 당연히 나보다 잘하든 못하든 분명히 나은 게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그렇다 네, 치면 이제 어쨌든 본인의 노력, 정신력이 많이 강조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수영장 외적으로 수영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영장 이거 안에서도 아직 이야기가 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음, 추가로, 훈련은 이제 음, 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본인의 욕심만 가지고서 이렇게 음, 훈련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저는 항상 모든 일은 이제 다 본인에게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수영장 안에서도 약간 매너를 많이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뭐 가운데로 다니지 않는다던가, 뭐 이제 훈련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뭐 훈련을 이제 눈치 있게 잘 행동을 한다던가, 뭐 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뭐 되게 뭐 욕을 한다거나 과음을 지른다던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음, 동료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음,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음. 이제 또 제가 제지를 하고 있죠 지금은. 근데 네, 어, 그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뵌 적이 없어서 뭐 중앙으로 본인이 모르게 넘어간다거나 그런 분은 있었는데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은 본 적이 소리 없어서 아 네, 지금 요즘 그 이제 우리 남 씨가 네. 지금 하고 있는 거기는 아직 그 기록 단축을 위해서 이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렇긴 하죠. 그래서 약간 이쪽 분들은 그런 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음,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 근데 지금 이 말은 수영하고는 수영을 잘하기 위한 방법과는 조금 멀었는데 일침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아니요, 연관이 있어요. 음, 이게 주변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음. 예, 그냥 본인이 분위기 이제 형성이 잘 돼야 된다. 수영을 잘하기 어 위해서는 본인의 분위기 형성도 중요하다. 본인의 이제 어떤 기록 단축이 위해서라면 그런 것도 되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어릴 어,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쵸. 예, 그것은 뭐 팀 내 분위기에도 영향을 되게 미치기 때문에 음, 어떤 화이팅하는 뭐 힘을 내는 그런 것이 되게 이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음.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장훈 씨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개인 이제 단체로 수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이 예.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이 혼자 나는 주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 혼수. 이제 예. 받아들이려는 태도 말고 조금 뭐 수영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권유해드리고 싶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하기는 되게 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한 분들이 아니면 힘들 수가 있는데요. 음, 목표를 정해두고 하는 게 좋아요. 음, 목표를 뭐 매일 뭐 그냥 그리고 그 어떤 목표를 정해놨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연습을 좀 약간 너무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틀을 잡고 연습을 어떻게 하겠다 짜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음, 예. 일단 컨디션이 뭐 아무리 안 좋고 하던 일단 가기만 하면 일단 성공을 한 거기 때문에 가서 음, 물에 들어가면 일단 몸이 서서히 풀리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뭘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뭐 예를 들어 오늘은 킥 매일 뭐 똑같은 걸 좀 하는 것도 좋아요. 당연 뭐 한두 달 이렇게 8주 동안 킹 8개 뭐 풀 8개 드릴 8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IM 100 뭐 8개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제가 그냥 기본 그러니까
그냥 예시예요. 이거는 그냥 그런 식으로 틀을 잡고 하는 것이 음. 도움이 많이 되죠. 천천히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알려주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필요하긴 하겠네요. 혼자 하려면.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하죠. 처음에 어떤 음, 선생님 만나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음, 그것도 그 운이에요. 네. 그쵸.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복인 거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 설정을 잘 해야 한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렇죠. 어느 네. 정도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내가 도달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한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일단 저는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방법은 요즘에 조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발차기나 풀이나 좀 이게 어느 정도 수영이 접배평자가 잘 되고 어느 정도 테크닉이 올라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놓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킥을 좀 많이 찬다던가 풀을 많이 한다던가 이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저의 생각에는 그래서 선수를 그만두기 전까지도 저도 킥을 계속 찼지만 킥이나 풀에 좀 기본적인 거에 집중을 많이 하면 수영 실력은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킥이 좀 약하다거나 킥이 끊긴다거나 아니면 킥을 못 받쳐준다거나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해결을 하려면 일단 킥을 많이 차봐야 되고 풀을 많이 해봐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서 기본에 좀 충실하면 수영 실력이 많이 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그죠. 되게 중요한 걸, 되게 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많이 음, 해야 돼요. 사실은 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맞아요. 그래야지 그만큼의 어떤 실력 향상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음,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이야기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음. 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너무 길게 하기보다는 이 정도 시간으로 하는 게 딱 적당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뭐 이제 수영인들에게 수영을 조금 더 즐기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고 하면 네, 해주실 수 음, 있을까요? 아,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지금? 네, 제가 한마디를 제가 한마디 해드린다면 수영은 단순히 이제 뭐 보여지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여지는 음, 게 네, 만약에 영상을 찍어서라도 이제 이쁘게 나오면 되게 좋은데 음, 그게 되려면 일단 음, 기본적인 체력이 돼야 되고 음, 이쁜 수영은 결국에는 잘 나가고 빠른 수영이 이뻐요. 크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수영이라는 종목 자체가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 어떻게 빠르게 먼저 가서 기록을 빠르게 찍는 애잖아. 빠르게 수영을 하느냐. 음, 그런 이야기인데 어 기본적으로 일단은 체력을 많이 이제 증진을 시키셔야 되고 음, 뭐 일단은 네 크게 해야 되고 일단 큰 동작이 무조건 보기 좋아요. 음, 그러고 제가 요즘 많이 보는 그 경우의 분들이 계시는데 모양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앞으로 나가는 수영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음, 수영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음, 앞으로 나가는 거고 모양보다는 이제 앞으로 나가기 위한 동작을 어떻게 하면 될지 크게 할지 생각을 하면 좋고 음, 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너무 틀에 갇혀 계세요 모두들 이제 음, 그 너무 틀에 갇혀 있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그것에 이제 틀의 모양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틀을 항상 깨부시고 좀 자유로운 동작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 음.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좀 틀에 여러 너무 가지 갇히지 시도를 마라. 해보고 네, 좀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너무 네.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네, 음,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 오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뭐
조금 더 듣고 싶은 주제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수영을 응원하면서 저 남기훈과 물의 정령 주정훈이 함께한 물의 정령. 네. 브레이크아웃 브레이크아웃 스윙. 수영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들어가세요.